Hi girlies! 자, 오늘 또 제가 역대급 게스트분을 모셔왔습니다. 우리 강찬띠네를 이어서 10대, 20대 친구들 대표하는 Rising Star! Hi everyone! 안녕하세요. 김소명입니다. 차에서 소리 지르는 개 맞습니다. 네. 근데 소명아, 너 요즘에 나 따라하는 거 같더라? 소리 지르는 거? 원래 언니가 더 따라하는 거잖아요. 어린 것이! 왜? I'm Gen Z! 아,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 오히려 소명이 댓글한테 가서 에이미 언니 따라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인스타에서 잘 나가는 소명이 따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언니 따라해요. 네, 저도 소명이 따라해요. 서로 좋아하면 닮는 법이라고. 서로 둘 다 소리 지르는 거 맞고요. 그리고 귀가 아프시면 그냥 나가세요. 네. Live your own life. Yeah. Thank you. 오늘 요구르트가 보이시죠? 왜 요구르트가 있을까요? 술 대신. 10대들의 고민. 요즘 10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한번 싸그리 싹싹 고민을. 고민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Let's go. Yes, let's go. 자, 첫 번째. 깨깨님.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요즘 들어서 입냄새가 너무 심해요. Oh my gosh. 고등학교 때도 조금 심하다고 느꼈는데 요즘은 걔가 콧바람 씌워도 냄새가 너무 나요. 진짜 이걸 말하면 걔가 기분 나빠할까봐 못 말하겠어요. 근데 너무 힘듭니다. You. 나 이거 정확히 뭔지 아는 게 그런 친구들이 있어. 맞아요. 근데 콧바람만 쉬어도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힘들 정도로 이거 그 친구 건강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장의 트러블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근데 솔직히 말할게 나의 의견 입냄새가 너무 심하다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너가 껌을 가지고 다녀. 너 하나 먹을래 하면서 입에 그냥 넣어. 근데 자이레토를 가지고도 커버가 안 되는 거면은 병원을 가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 너 나이 때는 받아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입냄새랑 관련은 없잖아요. 건강검진 받았어. 다 깨끗하대. 근데 입냄새 너무 심해. 그럼 어떡할 거야? 근데 안 친하면은 숨을 그냥 안 쉴 것 같아요, 제가. 안녕? 약간 이러고 있을 말을 하기가 이런 거를 잘 말을 못하는. 소명이가 숨을 참고 갑자기 기절하면 내 입냄새가 심각하다는 거를 깨달았으면 좋겠어. 하루나 어떤 친구가 저랑 어떤 친구랑 이간질을 하는데 그 친구랑 이간질하는 친구를 A, 저랑 친한 친구를 B라고 할게요. 오케이? 원래 A는 B랑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고 저는 B랑 엄청 친한데 제가 B랑 친해지고 둘이서 많이 놀았는데 갑자기 B랑 친한 척을 너무 하고 B랑 저랑 놀고 있으면 은근슬쩍 B를 데려가요. 제가 B랑 친해진 순간부터 갑자기 B한테 집착을 해서 저도 좀 이간질이라고 느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보통 I think 이 사람을 너무 갖고 싶어서의 소유욕 때문에 이간질을 한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상담을 좀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삼자 대면을 하고. 이런 문제는 저는 앞에 돌직구 해야 된다 생각해봐요. 나는 좀 달라. 나는 이 시츄에이션 자체가 나한테 있었거든. 진짜 내가 썼나 싶을 정도로 난 이게 똑같이 있었던 경험이 있거든. 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내가 B를 좀 포기했어. 그렇게 가지고 싶어? 그럼 가져. 너 해.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서 삼각관계가 굉장히 최악입니다. 어느 한 명은 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근데 제 A는 너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유가 있든 없든 떠나서 너가 그냥 싫은 거라고. 그걸 너가 알아야 돼. 그냥 냅둬야 돼. 이거 너가 신경 쓰는 순간 진짜 헬파티입니다. B도 뭐 난감하겠지만 너가 B한테 가서 A랑 놀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A한테 가서 따지잖아? 그거 100% 싸운대. 내가 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해서 떠날 사람이면은 어차피 어떻게든 미래에 떠나요. 그 사람은. 참 뭐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너가 한 발짝 물러나서 그 둘의 관계를 지켜보는 게 나아. 그러면 그 둘은 오래 못 가.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it's not the end of your life. 소금빵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컬투쇼 같았다 방금.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손심한 편인데 A는 성격이 밝고 먼저 잘 다가와주는 성격이고 서로 좋아하는 아이돌이 같아서 금방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A랑 친해져서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A가 다른 애들의 뒷담을 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받아줬는데 점점 뒷담의 강도가 심해져서 성격 차이로 절교하게 됐어요. 그렇게 A는 다른
우리 친구들이랑 친해졌고 저도 다른 친구랑 지내게 됐는데 절교하고 몇 달 뒤 다른 반 친구한테 DM이 왔어요. DM에는 A의 인스타 친친에 올린 스토리 글 사진이었는데 누구인지는 안 적혀있지만 저에 대한 저격글이 더라고요. 스토리의 저격글 내용은 저랑 A랑 친한 친구라면 제 얘기인 걸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글이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어서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일 이후에도 A가 다른 애들에게 제 뒷담을 까고 다닌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저는 그냥 참았고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하필이면 이번 연도에는 같은 반이 된 거예요. Oh my gosh. 근데 며칠 전에 A랑 저랑 둘 다 친한 친구인 B가 있는데 B가 저한테 A가 저보고 가슴이 작다며 뒷담화를 한 걸 얘기해 주는데 이제 하다 몸편까지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하면 제가 A한테도 덜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까요? 야, 너 이거 그냥 싸워. A 데리고 오라 그래. 일로 와. 너 이거 참지 마. 이게 무슨 개똥 벌레 이거 싸가지 없는 쓰레기 같은 소리야 이게. 보통은 그냥 참으세요. 한 발짝 물러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 이거 싸워야 돼. 너 이거 참으면 A가 너를 지금 물러보는 거라고. 만약에 너 가슴 작다. 그래, 나 가슴 작다. 그럼 너 뭐 얼마나 큰데? 너 얼마나 큰데? 한번 까봐. 난 가슴 작다. 이거 얘기해. 나 되게 민감하거든? 나 되게 이거 되게 짜증나는 일인데. 몸싸움은 아니야. 걔를 때리지 마. 하지만 이건 싸워야 된다고. 이런 애들은 참맛을 보여줘야 된다고. 참지 마. 원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해야 돼. 앞에 와서 말할 자신감이 없으니까 뒷담을 까는 거야. 너 앞에 가서 말을 못 한다고. 너가 걔 불러. 화장실에서 만나. 그거 알지? 여자들의 화장실에서는 화기애애한 얘기가 오고 갈 때가 있지만 엄청난 싸움의 장소가 되기도 해요. 남자들의 옥상 따라와. 이것처럼 화장실로 따라오라 그래. 너 내 가슴 작다고 했니? 너 당장 까. 라고 하진 말고 진짜로 진짜 이건 너 얘기해야 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증거 수집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했어. Oh my gosh, I'm so sad. 이러지 말고 무조건 다 수집하자. 이거 증거 수집해야지 싸울 때도 걔가 백을 못 쳐요. 인스타? 이런 걸로 그냥 올려버려 너도. 만약에 얘가 말로 안 통하면. 너는 친친으로 올릴 만큼 자신감이 없었어? 그럼 나는 공개 저격할 거야. 공개 스토리로. 야! 차차차님, 에이미님 안녕하세요. 저는 곧 200일을 앞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저와 남친은 다른 지역에 살고 남친은 고입을 앞둔 야구선수. 와우. 지금은 경기 시즌이라 주 1회 정도 만나는 상황이래. 그래서 제 고민은 기념일을 못 챙기는 남친입니다. 아휴, 이런 게 고민일 때가 있었지, 나도. 100일 때는 편지와 늦은 선물 하나가 끝이었고 제 생일 때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그날 처음 싸웠습니다. 오 마이 갓. 남친은 잘 챙겨주고 싶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전에 가지고 싶은 거 있냐고 해서 바라는 거 잘 얘기하지도 못하는 성격에 꽃을 가지고 싶다 얘기해봤습니다. 아, 나 진짜 이거 뭔지 알아. 하지만 받지 못했고요. 이젠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남친이 안 먹어본 두쫑쿠와 버터떡도 따로 선물해줬습니다. 저는 지금 200일 선물도 다 준비했는데 남친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내가 이거를 해봤거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갔어. 얘는 진짜 노답이다. 그러니까 100일, 200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꽃 사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아니에요, 에이미. 요즘 꽃값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그럼 지나가다 잡초라도 뽑아서 주라고. 지나가던 시장에 파는 당근이라도 캐서 주면 얼마나 감동하는 게 여잔데. 아니 그리고 강남역 지하상가에 가면은 거기만 가도 꽃집이 얼마나 수두룩 빽빽빽한데 하다못해 색종이 사서 카네이션이라도 잡을. 그래, 야. 솔직히 저거는 진짜 너무한 거야, 진짜로. 100일, 200일을 떠나서 생일은 진짜 아니지. 중학생이어서 그렇다, 고등학생이어서 그렇다. 너 얘기해본 거 아니야? 남자친구한테 이미 많이? 너 생일날 이거에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싸운다? 너무 철이 없는 거고 너무 너에 대한 배려도 없는 거고. 그리고 너무 속물이에요. 선물 주는 거 챙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나는 누구 사귈 때 물질적인 것도 조금씩은 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게 얼마나 이 사람이 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돼. 만약에 남친이 여행을 가. 우리 여친이 초코 좋아하니까 초콜릿 하나 사는 것도 그래. 얼마나 감동인데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행동을 했다. 아, 그리고 이제 200일을 너가 한번 기다려봐. 근데 200일을 똑같다 그러면 헤어지세요. 만약에 못 헤어지겠다 그러면 그냥 너는 끝까지 한번 견뎌봐. 걔가 얼마나 똥찬지 어쩔 수 없어. 아니면 200일 맞선물로 헤어짐을 주는 거예요. 치. 저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남자친구. 예, 중학교 때 소개도 하세요? 나도 못하는 소개팅을 너가 하고 있니 지금? 연애는 처음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남자친구가 너무 잘해줘서
얼마나 잘해줬는데. 즐겁게 연애하고 있어요. 저희는 현재 사귄 지 약 70일 정도. 아 귀여워. 시간이 지나면서 스킨십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잠깐만 이게 맞는 거야? 하지만 청소년 시기에는 어느 정도까지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친구들에게도 많이 물어봤는데 친구들마다 스킨십의 진도가 달라서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스킨십을 어디까지 나가면 좋을까요? 도와줘요 에이미?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이거 아니야. 너 진짜 아니야. 너네 중이야. 내가 너 나이 때 최고의 야한 게 뭐였는 줄 알아? Y책이었어. 성과 사랑인가 성과 교육인가. 그게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난 봤다고. 손만 잡아. 그때만의 풋풋함을 지키라고. 너네 어른 돼서 할 수 있어. 손까지 내가 허락할게. 손까지 하고 이렇게 기대는 건 오케이. 근데 중2면은 나는 중2 때 아이돌을 좋아해서 아이돌 볶음 본 게 최대 야한 거야. 볶음까지 보셨어요? 네. 너무 야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성우교육에선 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너는 스킨십의 진도를 나갈 거야. 하지만 조심해. 너가 어느 정도가 선인지를 너가 깨달아야지 나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야. 아마 중2면 관계를 하고 이런 걸 아예 모를 거야. 그러니까 너가 스킨십의 진도를 더 나가고 싶다 하면 너가 거기서 정해야 돼. 여기까지는 괜찮다 싶으면 하고 여기는 좀 안 된다 하면 너가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제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진짜 노래방, 룸카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 다 찍혀요. 네. 그리고 무슨 요즘 인생 네컷 하는 데서도 뭐 이상한 짓 많이 하던데 어린 친구들. 잘 생각하고 행동해. 연하님, 저는 중3 여학생인데 현재 저보다 1살 어린 친구를 좋아하고 있어요. 어머. 그 친구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아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스타를 하지 않아서 연락할 방법이 없고 오 좋은 사람인데? 먼저 다가가 번호를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제 친한 친구도 그 친구를 좋아한다는 이게 무슨 강아지 같은 소리지? 제 친구는 제가 그 애를 좋아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포기해보려고 했지만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너무 잘생겨 보여서 쉽게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랑은 쟁취하는 건데. 그 친구를 얼마나 좋아해? 혹시? 많이 친해? 얼마나 친해? 네, 얼마나 친해? 공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거는 나도 쟤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걔한테 물어봐. 너 친한 친구한테 너 혹시 걔를 좋아하는 마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니? 1번부터 10번까지 얼마야? 7? 나 8.5. 내가 먼저 가서 번호를 물어볼게. 만약 언니랑 저랑 같은 남자를 좋아해요. 안 넘어진다. 가위바위보! Come on, baby. 아니 근데 이 친구의 의견은 물어봤니 혹시? 내 남자친구 지금 인스타도 안 하는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이러지 말고 뭔가 여기 살아? 안녕. 이 정도는 해봐 먼저. 그러니까 걔의 마음이 어떤지 너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안녕부터 시작해봐. 인간 비상구님, 안녕하세요 에이미 언니, 미쿡걸이에요. 이미 대학 진로를 선택을 했고 반년 후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미 이 진로가 싫어요. 대학은 가야 할 것 같아서 막상 고른 건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요. 너무 찾고 싶고 알고 싶고 하루라도 빨리 이루고 싶은데 언니는 어떻게 좋아하는 일을 찾고 하시는 건가요? 저도 대학을 딱 선택을 했을 때 그 대학이 싫었고요. 그 대학 가서도 그 과가 싫었어요. 그냥 다 싫었습니다. 꿈도 없고 그 마틴 루터 킹이 그 말이 있었잖아요. I have a dream. 저는 I have no dream이었습니다. 저는 꿈이 없었어요. 피겨가 나의 인생 전부였었어서 그게 끝나고 나서 꿈이 없었어. 근데 어느 날 대학을 다니다 보니 대학을 다니면 많은 수업을 듣게 돼요. 무슨 통역 모시기를 그런 숙제가 있었어가지고 그런 걸 찾아보게 됐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저게 해야겠다. 이 순간이 딱 왔어요. 바로 과감하게 내가 다녔던 대학을 포기했고 한국에 와서 편입 준비를 열심히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서도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지금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됐죠. 인생 모르는 겁니다. 언니 말대로 이 수업 저 수업 경험을 다 해보고 진로를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게 어느 순간 올 거예요. 난 이 일이 너무 좋다.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 그러면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꿈을 쫓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본인이 후회하지 않을 선택만 하면 돼요. 대학을 다니면서 알바도 많이 해봐. 인턴 생활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 너가 꿈이 찾아와. I have no dream이 언젠간 바뀝니다. I have a dream.
CW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을 가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 비용이 많이 들고 부모님께 부담을 들을까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꿈을 위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지, 현실을 생각해 포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많이 드는 건 맞아요. 너가 막무가내로 나 유학 갈 거니까 보태주세요. 이거는 일단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고 가족의 상황이 어떠냐를 봐야 돼. 무조건 가야 된다고 했을 때 갈 수는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나는 밀어붙여도 된다고 봐. 어쨌든 너는 지금 부모님 케어 아래에 있는 거고 그걸 부모님과 상담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하지만 만약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좀 많이 부족한 상태다 그러면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만 나를 보내주세요. 난 당장 가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지. 저는 또 생각하는 게 유학을 가기에 늦은 나이는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유학을 위한 공부를 열심히 해보는 거 어때요? 알바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내가 준비됐다 싶을 때 이제 부모님께 여쭤보면은 같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어디 가서 꿀리지 않고 부족함 없을 정도로 너가 공부를 많이 해서 가면 어렸을 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많을 거야.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지금 당장 가야 돼. 이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 20살 때까지 기다려. 정말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고 더 재밌고 더 말도 안 되게 너가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자, 오늘 어쨌든 이렇게 또 우리 10대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귀엽지만 은근 말아맛이었어. 근데 참 느낀 게 10대 때는 시대를 막론하고 참 다 똑같은 고민을 다들 하고 사는구나. 그때 굉장히 큰 문제가 커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중에 너가 커서 생각해보면 참 그런 고민을 왜 했나 싶을 거예요. 그냥 피식 웃고 넘어가는 그런 고민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청춘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세요. 퀸의 마인드로. 그래서 이제 20살이 갓 된 소명씨의 어떤가요, 기분이? 조금 실감이 안 나고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또 뭐 이제 20살이 되니까 이제 또 책임감이 많아지잖아요. 성인이 되면은. 그래서 그 책임감을 안고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가 따라진 다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또 선택과 책임을 막중한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게가 손목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소망이들, 걸리들, 앞으로도 우리 많이 사랑해줘. 많이 사랑해주세요. 바이. 바이.